첫 거짓말이 누구의 입에서 시작됐는지 묻는다면 내일이면 이름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지은호는 친양자 입양 사실을 알게 된 뒤 정순이가 들려주던 과거의 자잘한 이야기들이 계산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견디지 못했다. 그 기억이 고성희의 정교한 다정함과 맞물리자 그는 다정함이 곧 침묵의 계약이었음을 깨달았다. 뺑소니범을 막아선 날조차 고성희의 눈빛은 상처보다 파장을 먼저 헤아렸다. 모녀라는 이름이 생겼지만 모녀라는 감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은호는 사랑과 계산이 섞일 때 생기는 미세한 냄새를 처음으로 맡았다. 지강호는 우연히 본 가족관계 증명서의 친양자 한 줄 때문에 오래 묻어둔 비교의 상처가 폭발했다. 배신감은 누나보다 엄마를 향했다. 하지만 분노는 방향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술김에 라이브 방송을 켰고 삭제된 영상은 캡처로 변했다. 욕설이 쏟아지자 누군가 귓속말을 했다. 상속 사실조회 고발. 지강호는 분노에 명분을 붙이는 법을 배웠고 그날로 법률 상담을 받았다. 돌아오는 골목에서 낯선 이들이 어깨를 눌렀다. 가족 일은 가족 안에서, 다음 말은 협박이었다. 다음엔 엄마가 다칠 수도. 겁은 분노의 불씨를 재로 바꿨다. 정순이는 오래전 병원 복도에서 지은호를 품어 돌아오던 밤을 떠올렸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선택이 누군가의 공백을 덮는 거래였음을 이제야 인정해야 했다. 이상철은 표로 치료와 생활을 정리하며 버텼다. 조옥래의 기억이 들쭉날쭉해지고 심장이 불규칙해지자 김다정의 다정함도 흔들렸다. 가족은 서로 모르는 것을 품고도 식탁을 차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집안 구석구석으로 번졌다. 고성희는 박진석과의 재혼으로 얻은 지위를 다정함으로 포장해 굳혀왔다. 박영나에게는 따뜻했고 박성재에게는 공정했다. 그러나 지은호 앞에서만 포장지가 자꾸 뜯겼다. 그는 공개가 무너뜨릴 지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다정했고 그래서 더 냉정했다. 박진석은 최근 유통망 확장 사업에서 검수 서류의 조작 냄새를 맡았다. 후원을 매개로 신뢰를 사들이는 방식, 재단의 이름이 이용된 흔적, 과거의 이혼이 불륜에서 비롯됐다는 자신의 상처와 지금 앞에 놓인 유착 의혹이 묘하게 겹쳤다. 이지혁은 SV팀 대리로서 조작의 경로를 추적했다. 문서의 한 귀퉁이에 박진석 재단의 이름이 찍혀 있을 때 그는 고발 문서를 작성하면서도 지은호를 떠올렸다. 진실이 곧 누군가의 약점으로 둔갑하는 속도를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멈추면 스스로를 잃을 것 같았고 밀어붙이면 누군가를 잃을 수 있었다. 그 사이에서 생기는 죄책감은 산업용 기름처럼 끈질겼다. 박성재는 집안의 온도와 친구의 숨소리를 동시에 듣는 드문 사람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재검토를 권하고 고성희에게 지은호 초대를 제안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고성희의 말은 모호했고 모호함은 계산을 품는다. 초대의 밤 박영란은 작업이 막힌 고통을 털어놨고 지은호는 무서움 자체를 글자로 써보라고 말했다. 그 말은 이지환을 떠올리게 했다. 영나가 혼자 돌아가는 밤마다 보낸 메시지, 매번 달려온 이지환. 우직한 보호가 서로의 호흡이 되었지만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관계였다. 그 무언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라는 사실을 고성희는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환의 차 타이어에서 고의 흔적이 발견됐다. 그는 우연이라며 넘기려 했으나 전문가는 고개를 저었다. 이지환은 영나에게 말하지 않고 이지혁을 찾았다. 누군가 경고를 던졌어. 내가 지키는 사람이 누군지 계산한 누군가. 잠잠히 내려앉던 분노가 방향을 얻었다. 한편 카페의 오수정은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안전투자라는 말에 흔들려 소액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했다. 단체방에 모인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고성의 라인을 내세웠다고 증언했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름은 신뢰를 만드는 가장 쉬운 마술이었다. 지은호는 명함과 송금 내역을 모아 정리했고 고성희에게 정면으로 물었다. 정말 무관해요? 무관해. 너무 정확한 대답은 오히려 의심을 키웠다. 이수빈은 결혼정보회사와 협업을 시작했다. 노출을 최소화해 궁금증을 키우는 전략은 영리했다. 그러나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 환불 민원 기록, 광고주가 내민 실제 만남 요구가 불길했다. 이하은은 만류했지만 수빈은 파운 콘셉트로 반전을 설계했다. 문제는 상대가 광고주의 조카라는 사실이 새어나오면서 비롯됐다. 협박성 DM과 횡령 의혹 게시물이 동시에 올라왔고 금전 갈등은 이미지 전쟁으로 번졌다. 수빈은 나 아니야 라고 말했으나
진실은 항상 느렸다. 박진석 재단 유착 의혹은 결국 뉴스 하단을 기어올라 메인을 점거했다. 익명 제보 문서의 문체는 이지혁이 작성한 초안을 닮아 있었다. 박성재는 내부의 파열음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고성희에게 말했다. 어떤 선택은 누군가에게 죽음의 위협이 돼요. 돌아온 답은 간결했다. 가족을 지키는 거야. 보호라는 말은 언제나 가장 오래된 변명과 닮았다. 그 시각 지강호는 법원에 사실 조회를 접수했다. 통지 문자를 본 정순이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강호가 말끝이 흘렀다. 밤이 되자 지강호는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누나 미안해. 지은호는 답했다. 도망치지 말고 만나. 다음 날 오후 남산의 오래된 계단 아래에서 지은호와 이지혁이 마주한 것은 한 봉투였다. 봉투에는 X선 사진과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이름 칸에는 김다정, 뒷면에는 낯선 필체로 누군가는 심장이 약하다. 오늘 밤 진실이 먼저일까 가족이 먼저일까. 이지혁은 곧장 병원으로 연락했고 김다정은 괜찮다며 웃었지만 웃음은 오래 서 있지 못했다. 이상철은 치료 계획표를 다시 짜며 가족이 버티자고 말했다. 버틴다는 말은 쉽고 다음이 어려웠다. 그날 밤 박영란은 지은호에게 고백했다. 나 이지환 좋아해.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올라왔다. 바로 그때 이지환의 발치에 굴러온 작은 유리병 안에서 쪽지가 나왔다. 두 번은 없다. 기름 냄새가 진했다. 그 같은 시각 이수빈은 계약 파기를 선언하는 영상을 올렸고 다음 날 협찬금 횡령 의혹 기사가 떴다. 오수정의 피해자 모임은 단체 고발을 준비했고 첫 번째 이름으로 고성희를 적었다. 사실과 소문이 뒤엉키는 속도가 위험했다. 마지막으로 박성재에게 도착한 익명의 파일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병원 복도를 걷는 젊은 고성희와 품에 안긴 아기, 그리고 멀리서 스쳐 지나가는 박진석의 실루엣.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 하나.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성재는 지혁에게 전화해 말했다. 고발은 내가 이어받을게. 대신 지은호를 지켜.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첫 기사가 오를 시간이 다가왔다. 뺑소니범이 누군가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중얼거렸다. 시킨 대로 했습니다. 문 안쪽에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답했다. 다음은 더 조용히. 이제 먼저 무너질 것은 사랑일까, 거짓말일까, 아니면 피로 묶인 이름 들릴까. 그리고 첫 돌을 던질 손은 누구의 것일까. 그날 새벽 지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산 계단에서 받은 봉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김다정이라는 이름, 심장이 약하다는 문장, 친정 어머니의 이름이 위협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침묵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면 가장 사랑하는 이가 희생될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 가족을 미끼로 이용해 자신을 흔들려 한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지은호는 혼란 속에서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약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내 탓일까? 돌아온 답장은 짧았다. 내 탓이 아니야. 내가 싸워야 할 적의 탓이지. 지은호는 그 답장 한 줄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정순이는 밤새 거실을 서성이며 강호를 기다렸다. 얼마 전에 통지 문자가 아직도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사실조회 신청, 아들의 이름과 서명, 분노보다 서운함이 앞섰다. 그러나 강호가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그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공포를 읽었다. 강호는 무너져 있었다. 엄마, 나 누나 욕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는데 사람들이 날 찾아왔어. 무섭게 말했어. 그 한마디에 정순이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러나 위로의 말은 목구멍에서 걸렸다. 내가 지은호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 아이가 이런 고통을 겪을 일도 없었을 텐데. 자책은 더 깊은 늪이 되어 그녀를 삼켰다. 한편 이수빈은 자신의 이름을 뒤흔드는 기사들을 새벽부터 확인했다. 협찬금 횡령 의혹이라는 제목이 메인에 올라왔을 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이하은은 밤새 전화를 걸어왔다. 수빈아, 이거 그냥 고발로 갈 수도 있어. 법적으로 싸워야 할지도 몰라. 그러나 수빈은 고개를 저었다. 고발은 곧 관심이야. 관심은 곧 조회수.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겉으로는 당당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들끓었다. 재벌가와 연루된 소문이 떠도는 지금 누가 진실을 가려내려 들까? 대중은 언제나 더 자극적인 쪽을 선택한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계산한 전략이 빗나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지환은 영나의 집 앞에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며칠 전의 타이어 사건과 오늘 아침의 유리병 경고가 머릿속에서 교차했다. 그는 영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나의 불안한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널 지킬 거야. 무슨 일 있어도. 그 말은 다짐이자 위협을 향한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 혼자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 시각 박성재는 서랍 속 오래된 계약서를 펼쳐놓고 있었다. 병원 복도 사진과 함께 발견된 그 문서는 과거 고성희가 지은호 출생 직후 작성한 양육포기 동의서였다. 문서의 하단에는 박진석의 서명도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성재는 충격에 손을 떨었다.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건가?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재벌가의 지형은 무너질 것이었다. 그러나 성재가 느낀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는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준비한 고발, 내가 이어받겠다. 대신 지은호는 내가 지켜. 지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우정은 단순한 동창의 인연을 넘어 새로운 결속으로 바뀌었다. 오수정은 피해자 모임에서 밤새 자료를 정리했다. 그녀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으려 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모이자 하나같이 고성희의 이름이 거론됐다. 수정은 망설였다. 가장 친한 친구 지은호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지. 그러나 지은호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품고 있었다. 수정아, 우리가 해야 할 건 진실을 드러내는 거야. 그게 아프더라도. 수정은 눈물이 맺혔다. 자신이 실수로 발을 들인 사기의 그늘이 결국 지은호의 친모와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상철은 옥내의 병실 옆에서 치료 일지를 꼼꼼히 작성했다. 그러나 옥내는 약 복용을 자꾸 잊었고 기억은 매번 다른 결을 보였다. 어떤 날은 손녀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고 어떤 날은 아들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했다. 김다정은 남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여보, 이건 우리 둘이 싸워서 될 일이 아니야. 버텨야 해. 그러나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33년을 한 회사에서 정직하게 버텼어. 그런데 지금 정직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나? 그 물음은 누구에게도 답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가족의 귓가에 오래 남았다. 그날 저녁 고성희는 지은호를 다시 불렀다. 별실에 앉아 차분히 과거를 털어놓았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너무 두려웠다. 가진 걸 모두 잃을까봐. 그래서 널 숨겼어. 지은호는 물었다. 그럼 지금은요?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널 잃을까봐 무섭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다른 빛도 있었다. 권력을 지키려는 계산. 지은호는 그 속내를 알아채고 한숨을 쉬었다. 저도 무서워요. 제가 말하는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 칼이 될까 봐. 그때 지역의 전화가 울렸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은호,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하지 않아. 순간 문 밖에서 박영나가 달려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거칠었다. 성재 오빠가 무슨 일을 하려는 것 같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성희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재단 관련 내부 고발 접수. 고성희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다정함이 사라졌다. 같은 시간 이지환은 또다시 위협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차가 아니라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심장 박동을 모니터링하는 의료기기가 들어있었다. 그 옆에는 짧은 쪽지. 누군가의 심장이 멈추면 진실도 멈춘다. 그는 손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다. 누구도 건드리게 두지 않겠다. 그러나 그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이수빈은 방송을 통해 나는 결백하다는 라이브를 진행했다. 수만 명이 접속한 채팅창은 응원과 비난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 한 시청자가 올린 메시지가 화면을 뒤덮었다. 내 가족 비밀. 우리가 더 잘 알아. 곧 기사로 나갈 거야. 수빈은 얼굴이 굳어졌다. 가족의 비밀. 그 단어는 곧 지은호의 출생과 직결되었다. 그녀는 라이브를 서둘러 종료하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세상은 그녀의 얼굴을 예쁘다 했지만 지금 그녀에게 비치는 건 조롱뿐이었다. 그날 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무렵 병원 응급실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간호사가 외쳤다. 김다정 환자 심장 박동 불규칙. 가족들이 달려왔을 때 다정은 힘겹게 눈을 떴다. 난 괜찮아. 그러나 그 말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심장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지역은 멀리서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발신자는 박성재. 지역. 내가 가진 증거를 내일 공개하겠어. 하지만 내가 약속해. 지은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 그리고 끊어진 전화기 너머로 어둠 속에서 누군가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 없이 찍힌 사진. 그것은 곧 새로운 폭로의 도화선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무너질 것은 무엇일까? 권력일까? 사랑일까? 아니면 피로 묶인 이름들일까? 그리고 첫 번째 돌을 던질 이는 과연 누구일까?